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시골 마을 골목길에 작은 집 한 채가 서 있었습니다. 지붕엔 지난밤 내린 눈이 하얗게 덮여 있었고 굴뚝에서는 연기 한 줄기만 피어 올랐습니다. 정만수 씨는 낡은 코트를 꺼내 입었습니다. 깃을 세우며 손끝으로 먼지를 털었습니다. 오늘은 가족과 함께 떠나는 여행날이었습니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머리칼을 다듬었습니다. 이 나이에 여행이라 오랜만이구먼. 혼잣말이 방 안에 퍼졌습니다. 방 구석엔 손때 묻은 여행 가방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거기엔 세면도구, 수건, 그리고 손녀에게 줄귤 몇 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가방 지퍼를 천천히 닫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진이는 귤을 참 좋아했지. 마당에서 차 시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도연의 SUV 차량이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며 며느리 지연이 내렸습니다. 짙은 회색 패딩에 목도리를 단단히 두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마당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준비 다 되셨어요? 응, 금방 나간다. 목소리엔 예의가 있었지만 온기보단 의무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트렁크를 열고 짐을 실었습니다. 아버지, 가방 여기 두세요. 그는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잠시 후 손녀 수진이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분홍색 귀마개를 한 채 밝은 얼굴로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얼른 타요, 추워요. 그의 표정이 그제야 풀렸습니다. 그래, 우리 수진이 덕에 오늘 하루가 따뜻하겠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엔진 소리와 도로의 진동만이 이어졌습니다. 도연은 운전대를 잡은 채 말이 없었습니다. 지연은 옆자리에서 휴대폰을 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커피라도 드실래요? 괜찮네. 그냥 바람 쐬는 것만으로도 좋아. 창밖에는 눈 덮인 들판이 지나갔습니다. 만수 씨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옛날을 떠올렸습니다. 교단에 서 있던 시절, 제자들의 웃음소리, 퇴근길에 기다리던 아내의 미소. 그는 그 모든 시간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삶은 조용히 식어갔습니다. 도연 부부의 집으로 들어간 건 그때였습니다. 처음엔 서로 배려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거리는 멀어졌습니다. 지연은 아버님, 식사는 따로 드시는 게 낫겠어요. 라고 말했고 도연은 아버지, 우리도 신경 쓸 게 많아요. 라며 피로함을 내비쳤습니다. 그는 섭섭했지만 이해하려 했습니다. 늙는다는 건 참는 법을 배우는 일이라고 스스로 다독였습니다. 그래도 손녀 수진의 존재는 큰 위로였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할아버지, 같이 산책해요. 라며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그를 버티게 했습니다. 고속도로에 들어서자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눈부신 하늘 아래 차는 일정한 속도로 달렸습니다. 라디오에서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잊지 못할 추억이 되겠지. 휴게소 간판이 보이자 도연이 방향등을 켰습니다. 아버지, 잠깐 쉬었다 가죠. 그래, 나도 화장실 좀 다녀오마. 차가 멈췄습니다. 도연과 지연은 차에서 내렸고 만수 씨도 천천히 따라 내렸습니다. 휴게소 앞에는 김이 나는 어묵 국물이 있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그저 그런 일상의 풍경이 반가웠습니다. 지연이 도연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오늘 얘기한 대로 하는 거죠? 조용히 해. 수진 앞이야. 잠깐의 대화였지만 무언가 묘한 기운이 스쳤습니다. 만수 씨는 그들을 바라보다 말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화장실 앞에서 줄을 서 있던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게 갠 구름 사이로 햇살이 퍼졌습니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이에도 하늘은 참 고운걸. 손녀 수진이 멀리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얼른 와요. 어묵 사드릴게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금방 간다. 그 순간 도연이 차 문을 닫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지연이 조용히 고개를 돌렸고 두 사람의 시선이 짧게 마주쳤습니다. 무언가 말하지 않은 대화가 그 사이에 흘렀습니다. 휴게소의 공기는 여전히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정만수 씨는 그것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늘을 바라보며 손녀를 기다렸습니다. 사람은 때로 가장 평범한 하루 속에서 인생의 변곡점을 맞이합니다. 그것이 행복인지 슬픔인지는 시간이 알려주지요. 화면은 천천히 멀어집니다. 휴게소의 풍경 속 한 노인의 뒷모습만 남습니다. 그의 발끝엔 작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곧 긴 어둠의 시작을 예고했습니다. 휴게소의 방송 스피커에서 안내음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0시 30분 출발 차량은 안전 점검 후 이동 바랍니다. 정만수 씨는 화장실에서 나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차량들이 오가며 사람들은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어묵을 먹던 아이들, 커피를 마시며 웃는 부부들, 그리고 떠나는 사람들. 그의 눈길은 본능적으로 가족이 세워둔 차량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그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다른 곳으로 옮겼나 싶어 주차장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도연아, 지연아, 수진이는 어디 갔지?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섞여 흩어졌습니다. 5분, 10분이 지나도 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뜬 아들 이름을 눌렀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차가운 기계음이 반복되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등에 핏줄이 드러났습니다. 눈앞의 세상이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휴게소 벤치에 앉아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설마 그런 일은 아니겠지. 그러나 머릿속 어딘가에서 오래전부터 들려오던 불편한 예감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연이 몇 번인가 말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님, 이제 혼자 계시는 게 편하지 않으실까요? 아버지, 우리도 신경 쓸 게 많아요. 아버지는 조용히 지내시죠. 그때마다 그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 말 속에 담긴 피로와 냉기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지 않으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의 눈앞에 손녀 수진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할아버지, 나중에 바다같이 가요. 그 말이 마음속을 찔렀습니다. 수진이는 어디에 있을까? 정말로 아무 말도 없이 떠난 걸까? 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휴게소 상가 쪽으로 걸어가며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검정 SUV 차량 못 보셨습니까? 아까 이 근처에 주차했는데. 글쎄요, 금방 한 대 나가던데요. 가족분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의 입술이 말라붙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현실을 확인시켰습니다. 잠시 후 벤치에 앉은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따뜻했던 손녀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할아버지, 얼른 와요. 어묵 사드릴게요. 그 말이 마지막 인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지만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참을 하늘만 바라봤습니다. 눈부시게 맑은 하늘이 그를 조롱하듯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게 가족이라는 건가? 그는 천천히 일어나 짐을 들었습니다. 낡은 여행 가방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걸어야지.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했습니다. 휴게소 출입문 옆에 앉아있던 노점 할머니가 그를 보며 물었습니다.
아버님, 어디 가세요? 차를 잃어버렸습니다. 아이고, 요즘 그런 일도 많아요. 휴대폰은 있으세요? 예, 그런데 전원이 꺼져 있네요. 할머니는 안쓰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다 방법이 있어요. 경찰에 말씀드리면 금방 찾아줄 거예요. 그렇겠지요. 그는 담담히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엔 힘이 없었습니다. 잠시 뒤 그는 휴게소 경찰 초소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가족과 잠시 떨어졌는데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혹시 차량 번호나 인상착의는 기억하시나요? 그는 천천히 아들의 이름과 차량 번호를 말했다. 경찰은 기록을 남기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시 가족분이 따로 연락을 하신 적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잠시 기다리면 올 줄 알았는데 그의 말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경찰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가족이 일부러 떠난 건 아닐까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마음속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주차장은 텅 비어갔고 사람들의 발걸음도 한산해졌습니다. 그는 벤치에 앉아 가만히 손을 까갔습니다. 그래, 이제는 정말 혼자군. 그 순간 작은 진동이 들렸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깜빡이며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도연 아버지,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모르게 하려 했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한참 동안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글자가 번져 보였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는 말. 그 단어가 모든 것을 설명해 버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둑해진 하늘 아래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바람이 스쳤고 눈발이 다시 흩날렸습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살아야지. 아직 끝난 건 아니니까. 그의 얼굴엔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묘한 평정이었습니다. 그는 짐을 다시 들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휴게소 출구를 지나며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버리는 건 세상이 버리는 것보다 더 춥습니다. 하지만 그 추위 속에서 진짜 봄이 오는 법도 배웁니다. 흩날리는 눈 속 한 노인의 그림자가 도로 끝으로 사라집니다. 그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밤이었습니다. 휴게소를 떠난 정만수 씨의 발끝이 도로 위를 천천히 밟았습니다. 가로등은 드문드문 서 있었고 그 빛이 눈 위에 길게 번졌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가방 끈을 움켜쥐었습니다. 이 길 끝엔 어디가 있을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잠겼습니다. 도로를 지나는 차들이 간간히 경적을 울렸습니다. 그는 몸을 도로 가장자리로 옮겼습니다. 눈 위에 남은 발자국이 이어졌습니다. 뒤돌아보니 그 발자국만이 그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걷다 작은 마을 이정표가 보였습니다. 청송리 EKM. 그는 숨을 몰아쉬며 걸음을 늦췄습니다. 겨울 공기는 매서웠고 입김이 하얗게 흩어졌습니다. 길가에 편의점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곳이 오늘 밤의 마지막 쉼이 될 듯했습니다.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밀려왔습니다. 점원은 젊은 남자였습니다. 그는 손님을 흘깃 보더니 짧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따뜻한 커피 하나만 주시겠소? 예, 자동기계 바로 저기 있습니다. 정만수 씨는 천천히 컵을 꺼내 기계 앞에 섰습니다. 커피가 내려오는 동안 그는 손을 비벼 온기를 모았습니다. 달큰한 향기가 퍼졌습니다. 편의점 한쪽 구석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 한 모금이 입안을 적셨습니다. 그제야 온몸의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지만
여전히 신호는 없었습니다. 화면 속엔 전원 꺼진 문구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화면을 바라보다 이내 눈을 감았습니다. 이젠 정말 혼자군. 그 순간 점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길 잃은 사람이지요. 집이 멀리신가요? 그냥 멀다고 해야겠소. 점원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이 근처에 여인숙 하나 있어요. 버스 타면 5 정거장쯤 됩니다. 그래요, 고맙소.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웃음은 쓸쓸했지만 여전히 단정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눈발이 다시 날렸습니다. 버스가 오기까지 20분 남짓. 그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전깃줄에 눈이 쌓이고 바람이 그것을 흩날렸습니다. 도시의 소음은 멀리 있었고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여보, 너무 미워하지 말아요. 그래도 당신 아들이잖아요.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그건 아니지요. 어쩌면 내가 너무 오래 살았던 건지도 모르오. 버스 불빛이 멀리서 다가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짐을 들었습니다. 버스 문이 열리며 따뜻한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아저씨, 어디까지 가세요? 그냥 아무 데나요. 오늘 밤 잘 수 있는 곳이면 됩니다. 기사의 시선이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타세요. 춥잖아요. 버스 안은 조용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자마자 피로가 밀려왔습니다. 창밖에는 불빛이 드문 시골길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창문에 기대어 속삭였습니다. 그래도 길은 이어지는구나. 버스는 천천히 마을로 들어섰습니다. 정류장 불빛 아래 낡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청송여관. 그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발밑 눈이 뭉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낡은 여관 문을 열자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쉰 목소리의 주인 아주머니가 인사했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방 하나 얻을 수 있을까요? 네, 2만 원이에요. 따뜻한 물 나와요. 그는 지갑을 열어 천천히 지폐를 꺼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아주머니는 돈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혼자 여행 오셨어요? 그런 셈이지요. 가족이랑 오다가 잠시 헤어졌습니다. 그럼 쉬세요. 방 따뜻하게 해드릴게요. 그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방 안은 낡았지만 조용했습니다. 작은 스탠드 아래 오래된 달력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신발을 벗었습니다. 발끝이 시려웠습니다. 가방을 열어 귤 몇 알을 꺼냈습니다. 손녀에게 주려던 귤이었습니다. 하나를 손에 쥐었다가 이내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아닌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 한숨은 깊고 길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혹시 드실 거라도 있으세요? 아주머니가 손수국과 밥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남은 거지만 따뜻해요. 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살겠어요. 그는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국물 한 숟가락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온기가 온몸에 퍼졌습니다. 사람이 참 다들 바쁘게 살아요. 그래도 이렇게 쉬어가는 게 복이에요. 아주머니의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요. 떠돌이도 쉬어갈 자리는 있네요. 아주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 아침엔 햇빛이 좋을 거예요. 눈도 좀 녹겠죠. 그는 그 말에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나도 조금은 녹고 싶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천천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옆에 귤이 2개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수진아, 할아버지는 괜찮다. 내일은 다시 걸어볼게. 눈물이 아닌 미소가 입가에 맺혔습니다. 그 표정은 여전히 외로웠지만 어딘가 단단했습니다. 인생이란 누군가에게 버려진 자리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 길 위에서 그는 처음으로 나라는 사람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창밖에 새벽의 기운이 비쳤습니다. 눈이 멈추고 하늘이 서서히 밝아졌습니다. 그의 하루는 그렇게 조용히 끝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새로운 시작의 문턱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정만수는 낡은 재킷에 단추를 채우며 좁은 쪽방문을 열었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겨울빛이 희미하게 바닥을 덮었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그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지요. 휴게소에서 버려진 그날 이후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슬픔이 번갈아 찾아왔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잦아들었어요. 대신 묘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스스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요. 그는 근처 경로당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품삯이었지만 손에 땀을 묻히며 버는 돈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만수 어르신 덕분에 깨끗해졌어요. 관리인이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지요. 별일 아니에요. 하루라도 움직이면 마음이 덜 추워집니다. 이후로 그는 동네 사람들에게 조금씩 얼굴을 알리게 되었어요. 폐지를 줍는 노인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고 혼자 사는 할머니의 장보기를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사람들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그를 살게 했습니다. 그는 밤마다 낡은 손전화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진첩에는 손녀 서연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던 8살 손녀의 미소. 그 사진 하나가 그의 하루를 버티게 했지요. 할아버지, 나중에 나한테 또 책 읽어줄 거죠? 그날의 목소리가 여전히 귀에 남았습니다. 정만수는 그 말을 되뇌며 다짐했습니다. 그래, 서연아. 할아버지는 아직 살아있단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 어느덧 봄이 되었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는 망설였지만 결국 지원서를 냈습니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진심은 담겨 있었지요. 며칠 뒤 복지관 직원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르신, 면접 오실 수 있으세요? 예, 갈 수 있습니다. 꼭 가고 싶어요. 그날 그는 깨끗한 셔츠를 다려 입고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면접관 앞에서 손을 모으고 조심스럽게 말했지요. 저는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예전에 저도 버려진 적이 있어서요. 그 마음이 어떤 건지 압니다. 면접관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서 단단한 생의 흔적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정만수는 복지관의 시니어 도우미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주고 간단한 정리정돈을 도왔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만나며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그렇지요. 우리한테도 봄이 왔습니다. 그의 미소에는 오랜 어둠을 지나온 따뜻함이 배어 있었지요. 그는 퇴근길마다 강가를 걸었습니다. 하얀 벚꽃이 흩날리는 길목에서 그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이렇게 살아도 괜찮구나. 그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만수의 세상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손녀 서연은 주말마다 복지관을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김밥을 먹고 작은 화분에 물을 주었어요. 서연의 웃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정만수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할아버지, 학교에서 효도상을 받았어요. 그래요? 서연이는 할아버지 자랑거리네요. 그건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서연은 수줍게 말하며 상장을 내밀었어요.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세상 그 어떤 상보다 따뜻한 순간이었지요. 봄이 가고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정만수는 복지관에서 가장 성실한 어르신으로 불렸습니다.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고 웃음을 나누는 일이 이젠 자연스러웠어요. 그는 가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는 게 참 묘하지. 버려진 날이 있었기에 이렇게 다시 피어나는구나. 어느 날 복지관으로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그를 불렀습니다. 어르신, 누가 찾아왔습니다. 가족분 같아요. 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예감이 왔지요. 문을 열자 문 밖에는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초췌한 얼굴이었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죄책감은 그대로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리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땐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정만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세월의 상처가 마음 한켠에서 다시 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미움은 없었습니다. 그는 담담히 말했어요. 당신들 사는 길, 이제는 알아서 걸으세요. 난 괜찮습니다. 이미 다 지나간 일이에요. 아들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버지, 혹시 다시 함께 살 수 있을까요? 정만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순 없겠지요. 다만 서로의 안부 정도는 전할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단절이었지만 미움 없는 단절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끝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눈물을 삼키며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던 정만수의 표정엔 후회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다만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의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 복지관으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아빠가 오늘 울었어요. 그래요. 할아버지는 괜찮아요? 응, 괜찮아요. 이제야 마음이 편해졌어요. 저는요, 할아버지 편이에요. 정만수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말이면 충분해요. 할아버지는 그 말 하나면 다 됐어요. 다음 주 서연은 여느 때처럼 복지관으로 놀러 왔습니다. 그녀는 작은 노트를 들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건 학교에서 쓴 글이에요. 제목은 용서의 마음이에요. 그는 천천히 노트를 펼쳤습니다. 할아버지는 나에게 용서가 뭔지 알려주셨다. 진짜 강한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글씨는 서툴렀지만 문장 하나하나에 진심이 담겨 있었지요. 정만수는 말없이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서연아, 고맙다. 할아버지는 내 덕분에 다시 세상을 사랑하게 되었단다. 서연은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이제 할아버지랑 저랑 매년 봄마다 벚꽃 보러 가요. 약속이에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자구나. 약속합시다. 창밖에는 저녁 햇살이 붉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복지관 뜰의 풍경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정만수는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지요. 이제야 내 인생이 봄을 맞이했구나.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날의 외로움이 떠올랐지만 그 위로 새로운 평화가 자리했습니다. 용서는 상대에게 주는 게 아니라 결국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는 일기장에 짧게 썼습니다.
오늘도 고마운 하루였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사랑할 수 있다. 엔딩 내레이션. 누군가는 말합니다. 버림받은 인생은 끝이라고. 하지만 정만수는 보여주었습니다. 끝처럼 보였던 그날이 사실은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것을요. 용서는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살아가겠다는 결심입니다. 그의 봄은 늦게 왔지만 그만큼 깊고 아름다웠습니다.